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23장 국민소득의 측정 서술형 추가 연습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3장의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가 측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GDP는 어떻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모든 것들을 다 서메이션 합하게 되면 그래서 생산을 다 합하는 거야. 모두 생산된 거는 이게 총생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총생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생산된 게 바로 뭘 뜻합니까 하면 얘가 총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생산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로 분배를 받죠. 그래서 여기 뭔가 생산에 따른 대가를 분배를 받게 되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총분배 이렇게 됩니다. 총분배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총분배가 뭐 노동소득, 자본소득, 지대, 이윤 이렇게 분배가 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이 구매력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을 사는 총 지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GDP라는 거, 국민소득이라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삼면 등가의 법칙이죠. 사실은 세 가지 측면을 다 우리가 측정한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두 가지라고만 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값이 전부 다 동일해진다 해서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누군가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누군가의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햄버거 1파운드와 캐비어 1파운드 중에 어느 게 GDP를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GDP라는 게 이제 국민소득 아니겠습니까?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총생산인데 거기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햄버거 1파운드와 캐비어 1파운드 중에서 GDP에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라고 하면요. 햄버거보다는 캐비어 1파운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할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캐비어 측면에서 창출하는 뭐 부가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여를 한다라는 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 여러분, 시장의 가치라는 게 시장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햄버거 가격과 캐비어 1파운드의 가격과 햄버거 1파운드의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싼가? 만약에 캐비어 1파운드의 가격이 더 비싸면 캐비어 1파운드가 캐비어가 더 큰 가치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인 시장 가격이 더 높을수록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크다. 비중이 커서 GDP를 큰 폭으로 변화시킨다. GDP에 큰 폭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총 지출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하여라. 이 중 가장 큰 항목은 여러분 총 지출, 총 수요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이거 거의 암기하셨죠? C, I, G 네 가지니까 여기 순수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통 이렇게 총 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크고요. 거의 뭐 3분의 2에 해당하는 60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소비는 좀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자, 반면에 투자 같은 경우는요,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요. 한 15%, 10% 아니면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중은 좀 작지만 이 경우는 이제 약간 경기 변동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적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불안정적이다.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좀 한번 봅시다. 실질 GDP와 명목 GDP를 정의하여라. 둘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생지표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이라는 얘기는 레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야, 진짜. 진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점수가 잘 받았다. 근데 이게 시험이 쉬워서 내가 점수를 잘 받은 건지, 내가 실력이 올라가서 점수를 잘 받은 건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시험이 쉬워서 잘 받은 거는 사실 거품이라 볼 수 있고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레알이니까 이게 진짜야.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요 레알이다라고 하는 요 리얼, 요거 실질 GDP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목이라는 것은 노미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진짜 가짜 이거보다 노미널이다 라고 하면 GDP,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 요거는 화폐 단위로 이제 측정하는 거야. 원화,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1원짜리 몇 개 창출했냐?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알이다라는 요거는 실질, 실물 단위로 하는 거야, 실물. 사과 몇 개 생산했어? 이렇게 단위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바구니에 사과를 몇 개 담을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지. 여기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을 번다 할게요. 한 달에 10억씩 번다 할게. 아니면 연봉이 10억이라 할게. 와, 너 되게 좋구나. 근데 짜장면 가격이 1억이면 어떻게 돼? 그럼 뭐야, 10억 가지고 짜장면 10그릇밖에 못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경제 후생 지표는 어느 게 좀 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실질 GDP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다시피 명목 GD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여기가 기준연도고 여기가 비교연도야. 비교연도. 자, 우리가 기준연도와 이거 할 때 P 곱하기 Q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사과의 가격이 100원짜리 하는 게 10개 생산됐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비교연도에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로 해서 뭐 명목 GDP를 나타내는데 알고 봤더니 가격은 그대로 100원인데 생산량이 20개가 되었다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2,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가격이 2배 올랐어. 200원짜리가 10개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2,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내가 이전에 before 기준연도에는 1,000원에 이렇게 화폐소득으로 나타낸 이게 명목소득이야. 명목소득이라는 게 화폐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연도에 대비해서 비교연도는 명목소득이 이렇게 2,000원 올라갔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진짜 생산량이 사과를 10개에서 20개로 더 많이 소비하게 된 건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과는 10개 그대로잖아. 이렇게 밑에 거랑 비교하면. 근데 우리가 버는 화폐로 나타낸 소득은 1,000원에서 2,000원 증가했잖아. 사실은 이건 가격이 2배가 증가해서 된 거지 이거는 실질적인 우리가 더 행복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 입장에서는 명목 GDP가 증가했다? 그러면 명목은 당해 연도의 가격과 당해 연도의 생산량을 곱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가격 때문에 명목 GDP가 커졌는지 Q 때문에 커졌는지 그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여기 실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한 GDP가 커져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정책 담당자들이 GDP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GDP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반드시 다 GDP가 높다고 해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이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완벽한 경제의 복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복이라는 게 경제의 복지 수준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돈이 다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GDP가 높은 나라가 GDP가 낮은 나라에 비해서는 GDP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더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행복과 연결은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과서 기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높을수록 의료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의료 혜택 수준이 좋아지고요. 교육제도도 교육에 대한 혜택 같은 것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그런 거지. 대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에서도 보면 돈이 많은 대학이 좋은 기자재, 설비, 좋은 교수님을 또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 생필품 같은 거에 이것도 퀄리티가 이게 뭐 질적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전부 다 모두 다 행복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복지 수준을 100%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밀접한 이렇게 관련이 있으니까 아니 학점이 좋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학점이 좋은 사람이 성적이 좋은 사람이 좀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 5문제 살펴봤는데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